안녕하세요. 저는 조명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엄마세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많이 닮고 싶었어요. 일에 있어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고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엄마 팔자 닮지 마라 라는 얘기를 잘 하셨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제가 엄마와 비슷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죠. 엄마를 존경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 엄마도 다사다난했던 일을 많이 겪으시면서 살아오셨거든요. 저는 엄마와 반대로 그저 평탄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3살 때 아빠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식인 제가 워낙 어리기도 했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이혼이 흔한 때도 아니었기에 이혼이라는 엄마의 선택은 더욱 그 무게가 컸었겠죠. 그럼에도 엄마는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참 최악이었거든요. 외도, 도박, 술은 3종 세트라고도 하던데 저희 아빠가 딱 저 3종 세트를 다 하셨습니다. 화물차 기사를 하셨다는데 일의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으셨대요. 그러면서 외도도 숱하게 저지르고 도박도 하고 술 먹고 주사도 몹시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중에서 외도를 가장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숱한 싸움과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하셨다고 했죠. 엄마는 아빠랑 부딪히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으셨대요. 물론 제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또 제 앞에서 그런 티를 내신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이 모든 얘기는 제가 커서 엄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랑 술을 한잔 한 적 있는데 그때 허심탄회하게 지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엄마가 꽤나 힘들었겠구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했죠. 이혼 후 엄마는 외할머니가 하시던 전집에서 일을 하셨대요.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전과 막걸리를 파는 전집을 운영하셨거든요. 어린 저는 전집에 딸린 작은 방에 놔두거나 재울 때는 포대기로 엎고 외할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셨다더군요. 전과 막걸리 파는 곳이다 보니 저녁 장사까지 했고 술 취한 남자들도 많고 애 키워줄 테니 같이 살자는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았대요. 엄마는 겉으로는 그냥 넘어가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울고 그러셨다더군요. 그럼에도 엄마는 씩씩하게 일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저도 잘 키워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헤어지신 탓에 아빠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다른 여자랑 스살림 차렸다고까지는 들었는데 그 뒤로는 아예 모른 채로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저 돌 때 찍은 사진 몇 장 정도만 있습니다.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자식도 나 몰라라 했던 아빠다 보니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립지도 않고요. 하여튼 엄마는 외할머니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셨는데 오전 일찍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과정도 따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부모 학력 적어야 될 때도 종종 있을 텐데 엄마 학력이 고졸이라도 돼야 네가 좀 덜 창피하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저는 엄마가 중졸이든 초졸이든 창피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오히려 밤늦게 일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새롭게 배우려고 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 뿐이었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 엄마가 시장에서 전집 파시냐 막걸리 파시냐 하셔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맛집이니 놀러 오시라 그럽니다. 어쨌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랑 외할머니는 같이 장사를 하셨는데
그맘때 외할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엄마 혼자서 가게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더 하시다가 그 후에 커피에 완전 꽂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셨죠. 가게를 팔겠다고요. 저도 웬만치 키웠으니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하셨고 특히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엄마의 선택을 응원했죠. 전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렇게 엄마는 커피 공부를 하셨고 드립커피 대회에서 수상도 여러 번 하셨어요. 엄마는 동네에서 브런치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인생이고 뭐든지 똑부러지게 잘 하실 거라 생각했기에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오랜 준비 끝에 신도시 쪽에 브런치 카페를 열었어요. 커피도 워낙 맛있고 손맛이 좋으셔서 브런치도 깔끔하고 맛있게 잘 나와서인지 인기가 많았습니다. 워낙 친절하시고 장사도 잘하시니까 단골도 많았죠. 어쨌든 저는 엄마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고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사시고 또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라던가 일에 대한 성실함 등도 그렇고 참 멋지신 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속으로는 늘 엄마를 존경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함부로 금 나누고 떠드는 그런 인간들이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어울려 다닌 친구들도 같았죠.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았고 오래된 사이였어요. 남편과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진 그냥 친구였습니다. 이성적인 감정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저스트 프렌드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서로 직장생활 하면서 간간히 만났는데 그맘때 시간이 맞아서 둘이서 잘 만났거든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엄청 친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한때 저를 잠깐 좋아한 적도 있었다는 고백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둘이서 따로 그렇게 자주 만나다가 어느새 이성적인 감정이 싹 텄고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된 거다 보니 좀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편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죠. 남편도 당연히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거, 엄마가 시장에서 외할머니랑 전집 하셨던 거, 이제 브런치 카페 하시는 거 등등 전부 다요. 저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집 사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는 집이 꽤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공장을 하신다고 했고 누나는 피아노 전공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장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2층짜리 마당 딸린 주택에 살았는데 그것도 팔고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어머님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있는 재산만 까먹으면서 사셨다더군요. 누나는 대학교 졸업 후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집에 있다고 했고 남편은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때 잘 살다가 집안이 기운 거다 보니 남편 어머니나 누나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남편은 현실 감각이 있다고 했고요. 하여튼 저희 집과 남편 집은 상황이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저희 집은 전집도 잘 됐고 브런치 카페도 꾸준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시댁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요. 엄마는 저랑 살던 40평대 아파트도 자가로 있고 전세를 준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습니다. 또 브런치 카페가 있는 1층짜리 건물도 엄마 소유고요.
반면 남편은 살고 있는 30평대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전부고 다른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 빚은 없지만 그렇다고 따로 재산도 없는 상황이고 남편 어머님도 따로 경제활동은 안 하셨죠.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잘 살아도 저희 집이 더 잘 사는 거고 저희 집이 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데 제가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정작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한 건 시댁 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이혼도 했고 과거에 시장에서 전이랑 막걸리도 팔았던 것 때문이래요. 저희 집이 돈 좀 있다 쳐도 과거에 시장에서 술 장사하고 그런 집이라 좀 꺼려진다 이거죠. 저는 그걸 면전에 대고 직접 들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로서 그 집에 놀러 간 적은 있지만 근 10년 만에 결혼 인사드리러 다시 간 거였죠. 그런데 어머님과 신우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떨떠름하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어머님이 지금 카페 같은 거 하신다고? 네, 브런치 카페 하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얘긴 들었어. 맛있다던데. 아, 정말요? 어머님이 이미지 변신 잘하셨네. 전에는 시장에서 막걸리하고 전 파셨는데. 네? 저는 순간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랑 신우는 제 대꾸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가봤어? 안 가봤지. 엄마가 그런 데를 왜 가? 엄마는 그때도 마트에서만 장 봤지 시장 같은 데는 안 갔어. 근데 그런 거 먹으러 일부러 갔겠니? 그것도 막걸리 이런 거 먹으러? 엄마는 와인 좋아하잖아. 하긴 우리 엄마 그런 음식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어머님이 손맛은 좋으신가 보다. 평생 전 구우시다가 젊은 사람들이 잘 먹는 브런치 파시는데도 인기가 많은 거 보면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정작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어머님하고 누나가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 엄마가 하셨던 전집을 왜 무시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은 무시한 거 아니랍니다. 장사를 2개 다 잘하시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래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무시하는 말인지 대단해서 하는 말인지 구별도 못하겠나요? 남편과 대판 싸웠고 결혼이고 뭐고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별도 통보했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희 엄마 찾아가서 설득하고 사위인 척 친근하게 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제가 발끈하는 건 괜한 자격지심이라고 정작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승민이 정도면 좋은 남자라고 너도 오래 두고 보지 않았느냐며 잘 맞고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으니 결혼하라고 하셨죠.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앞으로는 엄마나 누나가 이상한 소리하면 자기가 차단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저도 말은 헤어지자고 했어도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믿기지도 않는 약속이란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식 전날 엄마가 저에게 잘 살라고 결혼이라는 건 서로 많이 양보하고 참아주고 살아야 된다고 엄마처럼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본인이 이혼을 했고 그 일로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기에 딸인 저는 그런 아픔 없이 잘 살길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엄마 같은 상황에선 참고 사는 게 더 힘든 일이었을 텐데 어쨌든 엄마는 제가 엄마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저만 두고 보자면 그냥 저냥 문제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염치도 없는 데다 저희 엄마와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던 시모와 신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도 평온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 시댁이라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특히 선물도 잘 챙겨 보내셨어요. 원래도 손이 크고 주변을 잘 챙기는 성격의 엄마신데 저희 시댁도 역시나 잘 챙기려고 하셨죠. 그래서 좋은 선물을 시댁으로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으면 하다못해 고맙다,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한마디라도 해야 될 텐데 저희 어머님은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빤히 받아놓고도 한마디도 안 하고 모른 척 하세요. 그렇다고 그 선물들을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따로 다 챙깁니다. 그런데도 고맙다 어쩐다 말은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몇 번 겪다 보니 너무 빈정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우리 시댁에 선물 주지 마셔라. 고마워하지도 않으시는데 어머님한테 드리기 싫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드리라면서 자꾸 선물을 챙겨주시는데 그럴 때면 왜 엄마도 저희 시댁에 저자세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딸 낳은 게 죄인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선물을 자꾸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빈정 상하는 건 또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 사돈어른 사부인 같은 표현은 잘 안 쓰셨어요. 너네 엄마, 너희 엄마 이렇게 잘 부르셨죠. 그게 너무 거슬려서 남편에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은 왜 자꾸 우리 엄마를 칭할 때 너네 엄마라고 하시는 거야? 아, 엄마가 그랬어? 그래, 몰랐어? 매번 그러셔. 의식을 못했더니 몰랐네. 엄마 딴에는 네가 내 친구였었다 보니까 친근감이 있어서 그러신가 봐. 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친근감은 무슨 친근감인가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엮기로서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사돈인데 그렇게 부르시는 거 나 좀 그래. 제 말에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본인도 기분 나쁘다는 듯 표정이 잘 굳어지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 친구 사이일 때, 또 연인 사이일 때만 해도 남편 성격이 굉장히 좋고 유연한 편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삐지기도 잘 삐지고 감정도 엄청 잘 드러내는 편이더라고요. 하여튼 남편은 한참 굳은 얼굴로 있더니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고 얘기할게. 그럼 됐지? 그러는 겁니다. 누가 봐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요. 저도 덩달아 기분은 상했지만 남편이 전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어머님한테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 엄마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니? 기분 나빴다기보다 저희 엄마는 어머님 지칭할 때 늘 사돈이나 사부인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승민이한테 기분 나쁘다고 표현 좀 고치라고 얘기했어? 참 별것도 아닌 걸 되게 따진다. 누가 보면 뭐 엄청 수준 높은 집안인 줄 알겠어. 부르는 호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리고 내가 니네 엄마 앞에서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참 별거 없는 집안일수록 격식 따진다더니. 네? 어머니, 그 말은 좀... 왜? 이 말도 기분 나빠? 아이고 그래 내가 말 실수했다. 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며느리 무서워서 시어머니는 입 닫고 있어야겠어. 됐니? 내가 그냥 입을 닫고 있으마. 그러시면서 더 기분 나쁘신 티를 내더라고요. 신우는 옆에서 엄마가 좀 참으라고 달래는 소리가 들리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저는 남편한테 어머님에게 뭘 어떻게 전했느냐 했더니 제가 말한 대로 전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럽니다. 본인이 좀 좋게 돌려 얘기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걸 고지곳대로 전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상당히 어머님이나 신우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성격적으로요. 이상한 자존심이 엄청 센데 그게 일종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여튼 남편과 제가 친구 사이로 오래됐고 그만큼 편하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성격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어요. 저는 결혼 전만 해도 남편 성격이 다정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가 10년 넘게 알았던 성격하고는 많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남편 역시도 저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잖아요. 엄마가 결혼하고 나면 서로 많이 참고 배려해줘야 된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남편을 이해하려 했고 제 마음도 많이 삭혔죠. 참고 꾹꾹 눌러가면서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제 결혼 생활은 좀 더 빠르게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첫 발단은 시댁에서 보게 된 엄마의 브런치 카페 쿠폰이었어요. 엄마네 브런치 카페는 배달 주문도 하시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쿠폰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 냉장고에 엄마 가게 쿠폰이 여러 개 붙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왠지 반가운 마음으로 신우에게 물어봤죠. 어머 형님, 이거 저희 엄마 가게 쿠폰인데 시켜 드신 거예요? 그러자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맞아. 전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번 갔었거든? 근데 꽤 맛있더라고. 배달도 하시고. 우리 집까지도 배달이 되길래 그 후에 몇 번 더 시켜 먹었어. 엄마도 드셨고. 아, 그래요? 입에 잘 맞으셨어요? 장사 오래 하셔서 그런지 손맛이 좋으신가 봐. 브런치도 맛있게 잘하시대. 종류도 많고, 커피도 맛있고. 신우의 말에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저희 엄마 가게를 많이 이용해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가족이라고 이용해 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고마울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고요? 신우는 찾아가서 먹은 적도 그렇고 또 그 후 배달시켜 먹기까지 한 그 음식들을 돈 주고 먹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신우가 친구들하고 저희 엄마 가게 찾아갔을 때요. 저희 엄마가 신우를 알아보고 그날 나온 음식값을 아예 안 받으셨대요. 신우랑 친구 여럿이 간 거라서 다 합치면 돈이 꽤 나왔을 텐데 공짜로 주신 거죠. 제 신우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고마워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신우는 잘됐다, 돈 안 받는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배달 주문도 할 때 일부러 사장님 요청사항에 경미 신우예요, 맛있어서 또 시켜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긴 거예요. 결제는 미리 결제 말고 현장 결제로 해놓고요. 아예 대놓고 제 신우라고 밝히니까 저희 엄마 입장에선 그냥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도 잘 베푸는 성격이시기도 하고 제 신우라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된 거였습니다. 시킬 때마다 경미 신우라면서 밝히고 현장 결제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번 정도 공짜로 얻어먹었으면 됐지 그 후에도 일부러 여러 번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선 한두 번 공짜로 줬는데 그 후에 돈을 받기가 살짝 민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짜로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우리 형님한테 공짜로 배달 여러 번 줬다며? 엄마 왜 그래? 왜 공짜로 줘? 몇 번 안 줬어. 그리고 너네 신우인데 돈 받기도 좀 그렇고. 뭐가 그래? 시켜 먹었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먹는 것도 많이 시켰더만.
우리 신우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일부러든 뭐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네 시댁 식구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갖다 주면 너네 신우랑 사돈이랑 같이 드시는 거잖아. 엄마 진짜 왜 그래? 왜 자꾸 을을 자처해?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데 왜 시댁 식구들이란 이유 하나로 굽신거리냐고. 저도 화가 나서 막 그랬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뭘 굽신거려. 너네 시댁 식구들이면 다 같은 가족인데 굳이 뭐 돈을 받나 싶어서. 엄마,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들 하나도 안 고마워해. 오히려 이용해 먹는 거잖아.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막 뭐라고 했죠. 엄마도 알겠다고, 이제 안 그런다고, 또 주문하면 제대로 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한테 속상한 것도 있지만 어머님과 신우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희 엄마가 처음에 좋은 뜻으로 돈을 안 받은 건데 그걸 계속 이용해 먹다니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해서 다이렉트로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 엄마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 엄마 가게 이용하실 일 있으면 결제 좀 부탁드릴게요. 제 말에 신우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안 낸다고 한 게 아니라 옳게 어머님이 안 받으신 거지. 좋은 마음으로 몇 번 계산 안 하고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시키실 일 있으면 그때는 계산 부탁드려요. 그 말에 신우가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나 기분 나쁘네.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옳게 어머님이 주시길래 먹은 건데 왜 사람을 그런 취급하면서 말해? 제가 무슨 취급을 했다고요? 지금 말하는 게 사람 거짓 취급하잖아. 제가 언제 형님을 거짓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냥 먹었겠어?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은 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진 그렇게 드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 또 드실 일 있으면 이제는 결제해달라 그 말씀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뭐 얻어먹는 거짓 취급하니까 기분 안 나빠? 그럼 안 얻어먹었냐?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좋은 마음으로 몇 번 공짜로 준 걸 대놓고 제 신우라고 밝히고 굳이 현장 결제로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제도 카드 결제로 바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어코 현장 결제로 하겠다는 이유도 뻔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시키지 마세요. 브런치 카페가 저희 엄마 가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엄청 발끈하더라고요. 뭐라고? 진짜 말 싸가지 없게 하네? 네?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누가 먼저 싸가지 없게 말했는데. 그럼 이것보다 어떻게 더 좋게 말해요?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 알았어.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올케네 어머니가 하는 카페에서 안 시켜 먹어. 내가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와 진짜 기분 더럽네. 네, 이제 드시지 마세요. 홍보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뭐야? 나 참... 그래, 어디 알겠어. 그렇게 신우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날 신우는 이 일을 어머님과 남편에게 다 얘기한 듯 했고 어머님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 유진이한테 뭐라고 했다며? 유진이는 네 형님이야. 너는 그것도 까먹었니? 어머니, 뭐 때문에 형님하고 저하고 다퉜는지는 들으시고 이러세요? 그래, 다 들었다. 너네 엄마 가게에서 유진이가 몇 번 시켜 먹었는데 너네 엄마가 사돈 처녀라고 공짜로 준 거고 그래서 유진이는 그냥 먹었다는데 네가 뒤에서 돈 내라고 난리쳤다며. 아니 네 엄마가 공짜로 먹으래 놓고 왜 난리야?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몇 번이나 그렇게 공짜로 먹었으면 미안해하고 딸한테도 염치 없이 굴지 말라고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땅 파서 장사하세요? 돈으로 쳐도 매번 3, 4만 원치 시켜 드시던데 초반 한두 번이야 저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드린다 쳐도 나중에는 형님이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네 엄마가 공짜로 먹으라고 했는데 왜 유진이한테 난리냐고. 그럼 돈을 받던가. 어머니, 그리고 아직까지 너네 엄마라고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더러 너네 시엄마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남편더러 너네 엄마 거리면 좋으시겠냐고요. 뭐야? 이게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소리야? 네가 뭐 잘났어? 니네 집 뭐 있어? 하며 악을 지르시는데 진짜 더 통화하기도 싫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라서 길게 통화 못한다고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은데 제일 열받는 건 남편조차도 시댁편이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거 좀 얻어먹은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냐며 누나가 먹은 거 자기가 주겠답니다. 지금 돈이 문제야? 돈이 문제니까 시어머니고 신우고 따져대는 거 아니야.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너랑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다 똑같아. 저는 너무 질려서 남편하고도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저희 엄마 가게에서 공짜로 그렇게 시켜 먹은 걸 알게 되면 보통은 미안해하고 민망해할 텐데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 오히려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저렇게 말이 안 통하고 개념이 없는 인간이었나 싶고 저도 너무 정이 떨어졌죠. 그러던 와중 결정적으로 남편과 신우가 하는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혼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유였죠. 남편과 저는 말 한마디 없이 냉전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 냉전이지 속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그 분위기가 숨막히더라고요. 저는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착잡하고 기분도 우울한데 정작 남편은 그 와중에 누군가와 카톡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얄밉기도 했고 직감적으로 신우인 것 같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 폰을 몰래 훔쳐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신우가 대화한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제 욕을 한 것도 맞았습니다. 너 아직도 너네 와이프랑 말 안 하니? 너네 와이프도 보통 싸가지 아니다. 맞아. 장사하는 집 딸 아니랄까봐 돈. 진짜 정 떨어져. 그러니까. 막걸리 팔던 집 딸내미면서 솔직히 예전 같으면 우리 집이랑 언감생신 사돈 맺겠어? 우리 집에서 절대 허락 안 하지. 너는 저렇게 싸가지 없는 줄 모르고 결혼했어? 원래도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긴 한데 엄마랑 누나한테 그럴 줄 몰랐지. 원래도 싸가지 없는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라고 했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데 진짜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우가 신명나게 저희 집이랑 저 욕하고 있는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맞다면서 맞장구 치고 있고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폰 들고 자는 남편에게 가서 깨웠습니다. 남편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뭔 일이냐고 했고 저는 폰 들이밀었어요. 니네 누나랑 내 욕하고 우리 집 욕하니까 좋으냐고요. 너네 집은 뭐 잘났다고 우리 집 무시하고 깔보느냐고요. 남편은 왜 남의 폰을 뒤져보느냐 생난리를 치더군요. 네가 하도 폰 보고 킬킬거리는데 내 욕하는 것 같아서 어디 봤다고. 근데 진짜 내 욕했고 너네 누나랑 내 험담하고 있었던 게 맞았다고 했죠. 너 이럴 거면 그냥 니네 엄마 누나랑 살지. 나랑 뭐하러 결혼했냐? 니네 엄마 누나는 애초에 난 무시하고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하러 결혼 허락은 했대?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기지. 너네 집 뭐나 돼? 뭐 때문에 나나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왜 남의 폰을 훔쳐보냐고.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 훔쳐본 건 내가 잘못했다 쳐. 그럼 너는 내 뒷담한 거 이거 뭐라고 설명할래? 가족끼리 속상해서 그런 얘기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속상하다고 네 와이프 그렇게 욕하고 다니냐? 킬킬거리면서? 솔직한 말로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장모님이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 누나는 안 했던 건데 왜 네가 나서서 우리 누나한테 계산 안 하느냐 뭐라고 하고 난리치냐고. 애초에 장모님이 그냥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 계산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굳이 내 신우라고 적고 현장 결제하겠다고 한 거 보면 네 누나의 의도를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만약 계산했다 쳐. 그거 얼마나 한다고 부득부득 계산하느냐고 욕했을 사람들이 너네 가족들이야. 너나 너네 식구들은 답이 없다. 좋은 마음으로 엄마가 호의를 베푼 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너네 식구? 말 다 했어? 그럼 너네 식구지. 너랑 네 누나는 나랑 우리 엄마한테 더한 말도 했으면서. 저랑 남편은 그날 큰 소리로 싸웠고 남편은 지가 더 열을 내더니 차키 들고 자리를 확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밤새도록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고 하셨지만 저런 집구석과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더 살겠나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고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시댁에 간 듯했죠. 저는 다음날 엄마에게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말씀드리러 찾아갔는데 마침 엄마에게 어머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는 사돈 전화 왔다면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딸을 뭐 어떻게 키웠길래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도 몰라요? 네? 우리 딸이 주문했을 때 사돈이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그냥 먹었나 본데 그거 경미가 돈 내놓으라고 왜 공짜로 먹냐고 생 난리를 쳤답니다. 그게 신우한테 할 소리예요? 게다가 집에서 우리 아들까지 쫓아냈어요.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랍니까? 아무리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요. 어디서 며느리가 싸가지도 없이 하는데 엄마 바로 옆에 있던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엄마가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있길래 제가 폰 뺏어서 따졌습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뭐야, 너 옆에 있니? 네, 내 말이 틀렸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싸가지로 치면 어머님이나 형님이 더하죠. 싸가지만 없나요? 거지근성까지 있죠. 제가 못 알아차렸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공짜로 얻어먹을 생각이었어요? 염치가 없어요? 뭐야? 이게 터진 입이라고? 야, 너 이혼당하고 싶어?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따위로? 그 말에 저는 폭소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아니 아줌마. 나 오늘부로 아줌마 며느리 안 해요. 며느리 끝이에요. 그리고 이혼당하고 싶냐고? 이혼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 당하는 거죠. 뭐야? 아줌마 아들한테 똑똑히 전하세요.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몹시 놀라셨고 저는 놀란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도 꽤나 충격을 받으셨죠. 엄마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의 자책에 손사래를 쳤죠. 아니야 엄마. 그게 왜 엄마 탓이야. 그 사람들이 개념이 없고 상식이 없는 거지. 엄마 일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 터질 일이었어. 설령 엄마가 돈을 받았다고 해도 욕할 인간들이었다고. 그래서 너는 진짜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엄마한테 미안해. 이혼하는 거 싫다고 했는데 결국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네. 그 말에 엄마도 놀라시더라고요. 아니야. 뭐가 미안해. 엄마가 오히려 너한테 부담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딴에는 네가 잘 살았으면 해서 그랬는데 그게 너한테 부담을 준 것 같네. 엄마의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 잘못이지 뭐. 내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것 같아. 사람이 기본적인 염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너무 뻔뻔하고 자기들이 뭔데 우리 집을 무시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남편한테도 너무 실망이고 결혼 전에 힌트가 있었는데 내가 무시했어. 바보같이. 결혼 전에 그런 걸 다 알 수 있겠니? 내가 이혼한다고 하니 속상하지, 엄마. 그런 것보다 이혼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걱정되는 건 있지. 그래도 너도 많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일 텐데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리고 네 인생이니 네 선택도 다 존중해. 고마워요, 엄마. 아휴, 엄마가 네 마음도 모르고 주책을 떨었다. 이제라도 엄마는 무조건 네 말만 들을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을 때 엄마가 많이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엄마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고 또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이혼할 순 없대요. 하지만 저 역시도 단호했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랬더니 시모는 저에게 전화해서 왜 남의 아들 이혼남 만드냐고 이혼한 엄마 밑에서 자라더니 이혼이 쉬운 줄 아느냐는 막말까지 퍼붓더라고요. 그때 마침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전화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는 흥분하지도 않고 조근조근 얘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딸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워하고 그러셨는데 저희 엄마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내 딸한테 여태껏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동안은 사돈댁이라고 좋게 대했는데 이제 보니 예의고 염치고 다 밥 말아먹은 집구석이네. 과거에 조금 잘 살았던 기억으로 아직도 그러고 착각하고 사는 게 불쌍하네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부리면 좀 나으세요? 내가 장사한다고 무시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내가 읽어놓은 식당도 있고 내 재산도 있어요. 내 인생 바쳐 해놓은 게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근데 사돈, 아니 그쪽은 그 나이 먹도록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까먹고 빌빌대며 살잖아요. 그쪽 딸도 그렇고. 혹시 음식값 낼 돈도 없어요? 내가 호의로 계산 안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주문할 때마다 경미 신호라고 적는 저희가 뭐며 굳이 현장 결제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안 불편하고 안 민망해요? 염치도 없이 몇 번이나 공짜로 먹으려고 수순 주제에 누가 누굴 무시하세요? 저희 엄마가 여태까지 참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열받으니까 우아하게 조목조목 잘 따지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조근조근 말로 패니까 시모도 지금 말 다 했느냐고 막걸리나 팔던 주제에 라면서 악지르는 겁니다. 저희 엄마 타격 1도 없이 웃으면서 받아쳤죠. 예, 맞아요. 나 시장에서 전도 팔고 막걸리도 팔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고 우리 딸도 키웠고. 장사 직접 해보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쪽은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보니 다른 사람 쉽게 무시하나 본데 내가 한마디만 하자면 그쪽이 누굴 무시해요? 내 보기엔 그쪽이 무시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쪽은 내가 했던 전직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경력도 없고 성격도 별로라서 일하는 사람으로 써주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러고 계속 사세요. 아들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오손도손 염치 없이 빌어먹어가며. 저희 엄마 말에 어머님 말 다 했느냐고 악지르시다가 갑자기 흐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분에 못 이겨서 우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람 좋아 보여도 장사 경력이 얼마고 나름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인데 사실은 얼마나 기도 세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인데요. 말싸움에서도 어머님은 상대도 안 되죠. 어머님은 열받아서 뭐라고 따지고 싶은데 할 말은 없으신가 보더라고요. 엄마는 앞으로 할 말 있음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내 딸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지금 포건한 것도 증거로 쓸 거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말대로 그동안 시모가 포건한 거 다 녹음 파일로 모아놨고 유책 증거로 제출했었죠. 저희의 이혼에 시댁 식구들의 폭언이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결론으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위자료도 조금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혼이 마무리되고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이혼하고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저한테도 정말 미안하셨대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상처를 내 딸은 절대 지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제 일을 보면서 오히려 아니다 싶으면 이혼을 하는 게 용기 있는 선택인 거구나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 역시도 저와 엄마에게 상처만 줬던 아빠와 갈라섬으로써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또 그만큼 더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고 더 행복해진 것도 있으니까요. 저는 누가 뭐래도 엄마의 인생을 존중하고 또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 없이 주변 사람들 시선 견디면서 나 잘 키워준 것도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큰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일이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것보다 아니다 싶을 때 손 털고 끝내는 것도 현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엄마 팔자를 닮은 거라 쳐도 저는 좋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엄마랑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고 위해주며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